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국어실감입니다.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해가 떠서 너무 선생님 오늘 컨디션이 좋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을 때는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좋기를 한번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어서 계속 성장의 시간을 할 건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냐면 윤리적인 인간으로 진화하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거기서 키워드가 되는 문장이 이거인 것 같아서 뽑아왔는데요. 리스본은 폐허가 되었는데 여기 파리에서 우리는 춤을 추네입니다. 자, 리스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1755년 11월 1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만성절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 만성절이란 날은 온 성인을 기리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6만여 명이 사망하는 참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를 살아가던 철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신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참사로 신의 계 대규모 참사 이것이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참혹하고 비통하게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진 뒤에는 화재, 해일 이런 걸로 해서 그 일대 지역이 거의 완전히 파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는 신이 만든 최선이 아니었어.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극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러면서 당시를 살았던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철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당시를 살았던 프랑스의 어떠한 사상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볼테르는 이러한 시각에 대전한 끝에 리스본은 폐허가 되었는데 여기 파리에서 우리는 춤을 추네라고 말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크나큰 재앙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세계의 극단적인 모습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문장입니다. 또한 다른 존재의 고통이 왜 이토록 멀게 느껴지는지를 고민하면서 엄청나게 대비되는 인간의 운명 앞에서 나의 책임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요. 대참사 앞에서 지식인으로서의 볼테르는 단순히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세계에 그러면 진짜로 필요한 질문이 무엇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한 것이 이 질문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소개해줄 사람은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역시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절실하게 고민하고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8살 때 목격한 벵갈 대기근 당시의 참상을 잊지 못하고 인생을 걸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하는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건지, 아니면 그 참상을 예방하거나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의 끈질긴 질문은 결국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했습니다. 대기근은 식량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와 그런 농민들을 외면하는 부패하고 이기적인 권력자들이 일으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르티아세는 이러한 연구 끝에 양적인 성장만 추구했던 이때까지의 경제학을 비판하고 인간의 삶과 질과 역량을 개발하는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사회적 지혜가 아니라 지적 항복을 택하는 격이 된다. 라고 어떠한 세상은 여전히 불평등하다라는 책 중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이 두 사람 볼테르랑 아마르티아 센뿐만 아니라 삶을 내걸고 질문을 던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의 고민은 깊었고 복잡했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비극적인 상황을 목격한 최초의 순간에 떠오르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 비참함이나 절망과 같은 심정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걸 질문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 인간인가?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사태 역시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고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한 사회에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며 계급과 인종과 국가와 빈부 격차에 따라서 고통이 왜 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사건으로 이 세계가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수많은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질문을 해야 하겠죠. 이 순간 무엇이 인간인가? 라고 말이죠. 무엇이 인간인지를 고민하고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을 탐구했던 영화 감독이자 작가인 시릴 디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조리한 오늘날의 세계를 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각국의 과학자와 시민운동가, 기업가, 정치인들을 만나서 다큐멘터리 내일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은 이때까지 없었던 획기적이고 대안적이고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농업을 통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청년들을 가르쳐서 농부를 길러내고 지역화폐를 만들고 공동체 구성원이 친환경 에너지 설비에 직접 투자하고 소비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자본주의의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기꺼이 중단하고 불편하지만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선택한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때로는 진지하게 동참하도록 이끌어낸 리더십입니다. 어, 다큐멘터리 감독 이 사람도 역시 나도 모순을 인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패권주의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리바이스 청바지나 애플의 컴퓨터를 구입하고 입지도 않을 거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만들어진 옷을 사고 온갖 핑계를 대기도 했으며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될 거를 굳이 차로 가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릴 디용은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가장 큰 장애물은 안락함의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안락함의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너 희생해라 이렇게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산성에 관한 고민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면서 하는데요. 이러한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이러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아까 이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뭐 농사를 짓는다던가 아니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다던가 아니면 친환경적인 것들을 한다던가 협동적인 것들을 한다던가 올바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자원을 찾는다던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키워주기 위한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밴드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에 학교에서 봅시다. 안녕.